이번 주말 서울은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올해 벚꽃은 예년보다 일찍 펴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은데요. 하천길을 따라 벚꽃이 만개한 안양천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 벚꽃 명소 불광천에도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불광천을 찾은 사람들은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만끽했습니다. 은평구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에는 고용장려금을,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예상보다 빠르게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벚꽃 명소마다 상춘객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4월 초부터는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새하얀 벚꽃이 드리운 산책로를 거니는 상춘객들. 벚꽃을 감상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없습니다. 작년에 못 봐가지고 올해는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먹고 아주 나왔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 데가 우리 집 근처에 있다는 게. 공부에 지친 학생들도 봄 정취를 느끼기 위해 잠시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이제 제가 고3인데 이제 마음의 이제 평안을 약간 찾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서울의 벚꽃 공식 개화일은 3월 25일로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빠릅니다. 예년보다 개화 시기가 열흘가량 앞당겨지면서 이번 주 수원과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벚꽃 축제도 4년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에서는 4월 초부터 레츠런파크와 불광천, 석촌호수 등에서 벚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등포구는 축제 기간 전부터 윤중로 벚꽃길에 방문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31일부터 안전요원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절정을 이루던 벚꽃도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청 봄꽃 개화 현황에 따르면 인천 자유공원과 춘천 소양강댐은 아직 벚꽃 개화 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벚꽃이 개화하고 일주일가량 뒤에 만개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도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벚꽃 명소 불광천에도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불광천을 찾은 사람들은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만끽했는데요. 네, 벚꽃으로 가득한 불광천의 모습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뻐요. 이런 계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이런 꽃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고요. 봄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런 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밝고 저희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꽃이 날리면 그다음에 몰라. 너무 재밌어. 날씨도 좋고 그래서 둘이 같이 나왔어. 시간 늦어서. 그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올더락 좋더라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은평 지역 소상공인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최대 10명까지 지원되는데요. 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규 채용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근로자 휴업과 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4월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징수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비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속에 전세 거래가 늘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최근에 발생한 전세금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순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네,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추후에 보증금을 주겠다, 이른바 버티기식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단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의 부담이 있는 반면에 임차인은 소재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12%의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 전남 순천에서 오늘 주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합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7개월 동안 순천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더 커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담아냈다는 2023 박람회.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박람회의 주제어처럼 순천 사람들은 진짜 정원 속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축구장 20개 면적의 광활한 잔디광장, 오천 그린광장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였던 곳인데요. 박람회장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저류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자연 속 광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넓은 광장 주변으로는 공동주택과 상가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도심 한가운데 공해를 흡수하는 허파가 생긴 겁니다. 오천 그린광장 옆으로는 그린 아일랜드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차가 다니던 아스콘 도로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도로를 막고 장장 1km 구간에 잔디를 심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사이로 생태하천인 동천이 흐르고 그 위를 작은 배 하나가 지납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정원 드리모입니다. 친환경 전기배에 탑승하면 도심 속 정원을 조망하면서 국가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 드리모에 탑승하면 2.5km 길이의 물길을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 정원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체험입니다. 정원 드리모의 종착지 국가정원에 도착하면 대자연의 축소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면에 보이는 유리돔 형태의 건물은 국가정원 식물원. 식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담은 정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시정원과 열대과수원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원과 연결된 다리 하나를 지나면 미래기술의 집약체 시크릿 가든이 펼쳐집니다. 기후위기로 지구에 다시 빙하기가 닥친다는 가정하에 조성된 정원인데 햇빛 한 줄기 없는 지하 공간에서 태양 채광 기술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나와 국가정원 남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집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줄지어 자리한 캐빈하우스. 전 세계 최초의 1박 2일 머무는 정원, 정원 속 가든스테이입니다. 이곳에서 숙박을 결정하면 국가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국가정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해질녘과 밤, 동트는 새벽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동천 밑으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면서 대자연 속에 스며드는 듯한 색다른 감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193헥타르 면적의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이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을 따라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를 넘어 동천까지 형형색색의 불빛이 또 다른 매력의 밤의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순천 도심과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순천 사람들은 진짜 정원 속에 살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